여러분, 혹시 지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단 음식을 자주 찾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인구 40%가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는 당뇨병입니다.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이른바 전당뇨병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1,500만 명, 무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꼴이 당뇨와 관련된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오르는 병이 아닙니다. 눈을 멀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발끝을 잃게 하고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전신병입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암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의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고 자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이 펴낸 책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을 통해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당뇨병 어떻게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당뇨병 이미 시작된 대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도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록에는 허리띠가 흘러내릴 정도로 체중이 줄고 하루에 한 동이 넘는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체중 감소, 갈증, 시력 저하, 모두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무렵 세종대왕의 눈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상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600년 전의 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당뇨병.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더해진 현대사회에서 당뇨병은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마 인디언입니다. 원래 이들은 척박한 사막에서 수렵과 농사로 날렵하고 건강하게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햄버거, 콜라 같은 가공식품을 보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냥도 농사도 필요 없어진 그들은 급격히 비만해졌고 부족의 70%가 당뇨병에 걸리는 세계 최악의 당뇨병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혈통이지만 멕시코로 건너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한 피마 인디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당뇨병 발병률은 불과 6%였습니다. 결국 당뇨병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는가, 즉 생활 습관의 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피마인디언처럼 가공식품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늘 생활 습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혈당 수치에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혈액형을 아는 것만큼이나 몸무게를 아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내 혈당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혈당 체크는 조기 발견의 첫걸음이자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뇨병은 왜 무서운가? 합병증과 암과의 연관성. 당뇨병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합병증입니다. 눈, 신장, 발끝.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부터 당뇨병은 파고듭니다. 망막이 손상되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이 망가지면서 투석에 의지해야 하며 발끝 혈관이 썩어 들어가 결국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6번째로 높습니다. 간암, 위암 등 주요 암 사망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당뇨병은 전신병, 즉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0대 노재현 씨. 사실 그는 암 진단 2년 전부터 이미 당뇨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평소 건강한 체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받은 암 진단. 수술을 앞두고 측정한 그의 공복 혈당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당을 먼저 안정시키지 않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지 별개의 병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질환의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는 당뇨병이 독립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혈액 속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와 밀접한 암으로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꼽힙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을 동반합니다.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도 당뇨병과 깊은 연관을 보입니다. 인구 전체의 당뇨병 환자 비율은 7% 수준이지만 유방암 환자 중 당뇨를 가진 사람은 20%에 달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면 되는 병일까요? 아니면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질병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의 위험성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 후 감염 위험이 높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조차 혈당 관리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반드시 합병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당뇨를 앓으면서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80대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직업 탓에 생활은 엉망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철저한 혈당 관리였습니다. 매일 혈당을 기록하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오르면 식단을 바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50년 가까이 당뇨를 앓으면서도 합병증 없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당뇨병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당뇨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평생 관리해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인 태도가 그의 건강을 지켜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가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두려움에만 빠질까요? 아니면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혈당 관리의 핵심, 검사와 식습관,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당뇨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진단받는 시점에는 이미 췌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에도 합병증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당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 버스터미널에서 진행한 무작위 혈당 검사 결과 일반인 101명 중 76%가 자신의 혈당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당뇨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식률이 가장 낮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는 방심이 결국 합병증을 부르는 셈입니다. 특히 당화혈 색소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검사 직전 며칠만 조심한다고 낮출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한 생활 습관이 반영됩니다. 당화혈 색소가 1% 낮아질 때마다 합병증 위험은 2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9.8%에 달하던 수치를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7.0%까지 낮추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식습관 개선을 강조합니다. 우선 음식을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은 경우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채소 단백질 밥순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식사 속도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사를 너무 빨리 끝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밥 먹는 시간이 늘 10분도 안 걸린다라면 그것만 고쳐도 혈당 관리의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도 식후 1시간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결국 지치게 되고 세포가 손상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왜 위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것보다 심한 변동을 반복할 때 췌장 베타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즉,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것이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때 가장 주범이 되는 음식은 단순당, 즉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과자, 음료, 흰빵, 떡 같은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따로 걷는 것보다 식후 10분씩 걷는 것이 식후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소파에 눕는 것과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드시고 바로 눕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몇 년 후 내 혈관과 췌장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이기는 식사와 운동, 단백질과 근육의 힘,
당뇨병 관리의 첫 번째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식사만 잘 관리해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오해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창고이자 에너지 소비처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잘 흡수되어 안정되고 반대로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이 쌓여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먹으면 소장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 운동을 늦추어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있어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 60g 소고기, 100g 생선, 125g 계란 2개, 두부 200g, 콩 50g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우유,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 콩, 렌틸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속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고 15분 이상 천천히 씹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 가운데 나는 약을 먹으니까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이야말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운동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은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 속 유리지방산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지방을 소모하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 창고가 작아져 남은 혈당이 결국 뱃살로 쌓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나 많은 근육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간 운동을 지속한 끝에 보디빌더 대회에 출전해 30대 선수들과 경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라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먹고 제철 해산물과 나물,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당뇨도 고지혈증도 없는 건강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운동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필요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움직일수록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이기는 힘, 결국은 매일의 식사와 운동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단순한 선택이 내 혈당을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실천 사례.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우리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껍질째 먹은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팀은 사과 과육만, 다른 팀은 사과 껍질째 먹도록 했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껍질을 먹은 그룹은 당화혈 색소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혈당도 더 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혈당 조절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수박 껍질을 즐겨 먹었습니다. 수박 껍질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외 껍질에 쿠쿠르비타신, 배 껍질에 폴리페놀,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 등도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물론 모든 껍질을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자나 은행 껍질처럼 피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단맛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당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한 달 동안 단 음식을 줄인 환자들은 혈당은 물론 간 수치, 중성 지방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힘들었지만 자연식품과 차, 물로 대체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설탕 줄이기는 당뇨 관리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때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뇨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당뇨병의 골든타임은 바로 전당뇨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평생 당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습관, 식사 후 10분 걷기, 단맛 줄이기, 하루 필요한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막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특별한 약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집어드는 것, 식후에 10분이라도 걷는 것,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당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병을 이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